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재명의 추락이 하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선 후보 지지도 면에서도 그의 추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1심 판결로 잠시 판사 이익을 얻는 듯 했으나 며칠 못 가 그 거품이 꺼지고 지지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일 JTBC가 리얼미터의 의뢰 조사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윤석열 33.9%로 26.3%를 기록한 이재명을 7.6%포인트 앞섰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결과는 2주 전 똑같은 조사 결과에 비해 윤석열은 1.9%포인트 오른 반면 이재명은 3.0%포인트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 후퇴, 대한민국 출범을 친일파와 미 점령군에 의한 것으로 묘사한 것 등이 그의 지지도 추락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발언이 학계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국민들로부터 지적받고 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구태스러운 색깔 공격이라며 역으로 반격에 나서는 매우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박한 역사 인식에다 평소의 오만한 행태가 겹쳐 나타나는 행태로 보입니다. 이러니 유권자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전에 나온 4일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의 지지도 추락은 눈에 띕니다. P&R 리서치와 머니투데이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36.1%, 이재명 26.2%로 약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조사에서도 일주 전에 비해 윤석열은 3.4%포인트나 상승했고 이재명은 0.7%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윤석열은 처가 리스크에서 벗어나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은 20%대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그 이벤트 효과가 단명하고 오히려 갈수록 이재명의 지지도가 정체 내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내 대선 예비 후보들을 대상해 국민 면접에서도 3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재명은 블라인드 면접에선 3위를 했지만 뒤 이어진 면접관의 1대3 집중 면접 이후 3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권 대선 후보군 중 지지도 1위인 이재명으로선 개망신을 당한 것이고 매우 그로선 불길한 조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결과를 접한 민주당의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와 불안한 후보, 천박하고 위험한 역사인식 보유자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3위 안에도 못 든 이번 성적은 향후 민주당 경선에서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은 여배우와의 스캔들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라는 경박한 답변으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당내 정세균의 그에 대한 비판에 이어 박영진도 이재명의 이런 발언이 본선에서 있었으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고 이재명의 천박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SNS상에서 이어지고 있어 그의 지지도를 더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재명의 추락은 계속됩니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관련해 불법적인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차례나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재명이 불응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광고 매출이지 후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간 경찰의 조사 결과 성남FC에 광고 후원한 기업들이 성남시 관내에서 특혜성 행정 조치를 받은 정황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섣불리 뇌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명의 더 심각한 문제점은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를 계속해 불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당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석해 소명하면 될 일을 소환 자체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뒤가 구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의혹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신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알량한 지지도에 기대를 걸고 그를 지지하는 그룹과 이재명의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세력 간의 민주당 내 대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도 그로선 악재입니다. 말을 경솔하게 내뱉는다는 비판을 받는 당대표 송영길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편을 드는 공개 발언을 해 당내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송영길이 5일 이재명을 배제하는 대깨문은 문재인을 못 지킬 것이다. 이재명 떨어뜨리기 위한 단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재명 수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신문 강경파를 비난하고 반 이재명 연대 세력들까지 함께 비판한 발언입니다. 송영길이 경솔한 입놀림으로 자신과 당을 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이재명 편드는 발언을 한 것이 진정으로 믿어서인지 아니면 대선 후에도 자신이 계속 당권을 행사하려면 이재명을 미는 게 도움이 된다 판단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것은 그의 발언이 차기 총선 공천에 민감한 당내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반 이재명 쪽에 선 의원들은 자신들의 차기 공천이 어렵다고 판단해 더 반발할 가능성이 커졌고, 현재 이재명 측에 선 의원들의 경우 이재명이 대권을 못 잡으면 송영길도 중도 사퇴가 불가피하고 차기 총선에서 자신들의 공천도 불확실해진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최대 이해관계인 차기 총선 공천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송영길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당이 쪼개지거나까지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망해가는 집안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나서서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가 당내 경선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 문재인이 당의 단합을 위한답시고 대깨문의 자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할 경우 문재인은 친문 세력들로부터도 왕따 당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낙연 등 반 이재명 편에 서는 언행을 할 경우 이 역시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이재명 소환 조사에 권력의 뒷배 의심을 하고 있는 이재명 측에 더욱 격렬한 반발은 불보듯 뻔하고 분당론이 공론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현재 대선 후보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은 6일부터 윤석열이 듣습니다로 공식 명칭을 붙인 각계각층 민심 탐방 행보에 돌입하면서 본인의 당초 스케줄을 이어가고 있어 민주당 후보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어느 쪽이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후보인지, 또 어느 쪽이 신뢰감을 주는 후보인지 판단할 것이고, 또한 무능하고 위선적인 좌파 정권의 연장을 막기 위해 어느 쪽이 적절한 후보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문틀남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